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당대표에 문재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아시아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규정한 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호남 KTX 서대전역 경유 차당 목표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 수요 분석에 따른 추가 증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을 앞두고 굴비와 쇠고기 선물 세트의 가격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과일 가격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대표로 문재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문재인 신임 대표가 야당에 텃밭인 호남에서 확고한 지지를 얻으려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신임 대표는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됐습니다. 2위인 박지원 후보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에서 조금 뒤졌지만 국민 여론조사 덕분에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문 신임 대표가 상대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을 다독거리고 통합의 리더십을 제대로 실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순간부터 우리 당은 분열을 버립니다. 변화의 힘으로, 단합의 힘으로 위대한 진군을 시작합니다. 당장 지명직 최고위원과 당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호남의 몫을 어떻게 배려할지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상대 후보 지지층을 끌어안지 못할 경우 당내 분열과 갈등, 제야 신당으로의 대규모 이탈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파 독점 때문입니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고 합니다. 당 갈라지는 소리가 전국에서 쩍쩍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1야당으로서 약속했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지 못한다면 텃밭인 호남의 민심은 좌절과 실망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월 보궐선거는 여야의 경쟁은 물론 야권 후보 간 맞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지도부가 호남의 지지를 얻고 떠나버린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을 동반한 동장군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주말 사이 봄에서 한겨울로 다시 계절의 시계가 맞춰졌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9도, 여기에 찬바람이 초속 3m로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무려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1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서해안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호남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재정 지원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상임위 소관 법안을 처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교문위는 지난해 말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아시아 문화전당을 정부기관으로 운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서 오늘 전체 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광주 지역 문화단체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이영철 예술감독 해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민예총과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등 문화단체들은 지난 2013년 이영철 감독이 위촉됐을 때부터 철회를 요구해왔다며 이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준 직무행위는 광주에 대한 문화적 테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문화창조원 컨텐츠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추진 상황이 지체되고 있다며 지난달 이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5.18 기록관 운영 주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5.18 기록관을 민간 기관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유권 해석을 이번 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오늘 광주시가 기록관을 운영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는 5.18 기록관 운영 주체를 놓고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의 갈등을 빚자 기념재단의 본회의가 열리는 12일 전까지 국가기록원의 유권 해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올해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 목표치를 250만 TEU로 설정했습니다. 포워더 영업 활성화 등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233만 TEU.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치를 250만 TEU로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최근 인천항의 맹렬한 추격을 따돌리고 컨테이너 2위 항만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선제적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광양항이 컨테이너 부대에서 시작한 부대이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부대로서의 어떤 기능을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사 마케팅 강화와 항만 배후 부진의 제조 가공기업 유치, 운송 사업자, 즉 포오더 영업 활성화 등 보다 공격적이고 전략적 마케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만공사는 정부의 광양항에 대한 개발 의지는 확고하다며 양항 정책 기조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투포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화물의 흐름이 더디다 보니까 개발이 지금 현재 진척을 못 이루고 있다. 또한 최적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광양항 24열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투입과 낙포부대의 재개발 사업을 위해 정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불거진 직원 성과급 과다 지급과 사업관리 부당 계약 사실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과 함께 조속히 시정할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출범 5년차를 맞은 여수 광양항만공사. 글로벌 항만 경기 침체의 난관을 극복하고 올해 광양항이 동북아 복합 물류 거점으로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주시가 호남 KTX 추가 증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향후 수요에 따라 호남 KTX 추가 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끌어냈다며 내년 상반기에 수서발 KTX가 완공되면 왕복 20여 편의 여유 선로가 생기는 만큼 호남 KTX 추가 증편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대전역 경유 차단이란 1차적 목표를 달성한 만큼 향후 수요 분석에 따른 증편 등 실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광주에서 참사 3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오늘 오전 8시 DJ센터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진실이 남김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세월호 선체를 반드시 인양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어제 5.18 묘지와 구도청 앞 등을 지났고 오늘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주 쪽으로 진행합니다. 아파트 옆 옹벽이 붕괴돼 닷새째 대피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귀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간합동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하고 있는 철골 구조물 공사가 장소 협소 등의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며 당초 빠르면 어제로 예상됐던 대피 주민들의 귀가도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철골 구조물 설치가 빠르면 오늘 오후쯤 완료될 것 같다며 구조물 설치가 완료된 후에 주민들의 귀가가 가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는 지난 5일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급경사의 수직으로 설치한 옹벽은 붕괴가 예견된 상황이었는데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며 노후된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시공 업체와 점검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설사 환자의 3분의 1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개 협력병원에서 수집한 2천여 건의 설사 환자 병원체를 분석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황색 포도알균, 로타바이러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겨울에는 바이러스성 장염이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세균성 장염이 유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을 앞두고 굴비와 쇠고기 선물 세트의 가격은 오름세를, 과일 관류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어획량이 감소한 굴비는 가격이 20% 이상, 사육두수가 줄어든 한우갈비는 7%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공급 물량이 늘어난 배는 전년과 비교 6%, 사과는 2% 정도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설맞이 정보화마을 직거래센터가 운영됩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 행사에서는 도내 39개 정보화 마을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축산물과 지역 특산품 190여 상품이 중간 유통 마진 없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장터는 농어촌공사 1층에서 마련되며 모레까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정보 격차 해소와 소득 창출을 위해 지정된 정보화 마을은 전국적으로 350여 곳, 전남에선 49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이주민들은 어제 광주 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설맞이 축제를 열고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광주 전남 베트남 교민회가 마련한 어제 행사에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해 새해 인사를 하고 베트남 전통 음식과 공연 등을 함께 즐기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지금 광주FC는 일본 시즈오카에서 막바지 동계 훈련의 한창인데요. 시즌 개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된 훈련을 소화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에서 선수들이 직접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일본 시즈오카 훈련장. 선수들은 훈련에 열중입니다. 지난 2일 시즈오카에 캠프를 연 광주FC. 3년 만에 돌아온 클래식 무대에서의 재도전을 위해 이를 악물었습니다. 광주는 강팀들과 맞서기 위한 준비로 조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프로팀들과의 연습 게임으로 실전 감각을 높이고 경기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연출해 전술 훈련까지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고 있거나 또 혹은 이기고 있거나 아니면 비기야 되는 경기 아니면 저희 수가 적다거나 그런 상황들을 연출해서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남기일 감독은 기존 선수들에게는 신뢰를, 신인들에게는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미드필더 박성용과 김성현 선수를 올 시즌 기대주로 꼽았습니다. 기존 선수들이 또 올해도 잘해줄 거라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신인 선수라고 치면 일단 미드필더에서 박찬홍 선수 그리고 포워드 쪽에 김성현 선수가 아무래도 저희 신인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훈련은 고되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선수단의 키워드는 배려. 배려와 존중 속에서 한 가족이 된 선수들은 비장함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클래식으로 성격했기 때문에 다시는 챌린지로 강등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팀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개막전을 한 달 앞두고 있는 광주FC. 시즈오카는 선수들의 훈련 열기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풀타임 1군 활약을 목표로 괌에서 훈련 중이던 기아 타이거즈 김병현 선수가 맹장염 수술을 받고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최근 불펜 피칭에 돌입하며 개막 엔트리 합류를 꿈꿨던 김병현은 뜻하지 않은 수술에 발목이 잡히며 개막 엔트리 합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오는 14일까지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제22회 아시아 주니어 사이클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 최고 이태훈 선수가 3km 추발 종목에서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태훈 선수는 또 4km 단체 출발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 지역 고등학교의 기숙사생 선발 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기숙사생을 선발할 때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적 순으로 입사생을 선발하면서 고등학교 기숙사가 기숙학원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선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광주에서는 31개 고등학교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15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으로 광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연계 스마트 융합 등 7개 인력 양성 사업과 연구 포럼 등 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36억 원 등 총 45억 원이 투입되며 900여 명의 인력이 양성됩니다. 광주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7개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해 1,800여 명의 지역형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제76회 스리랑카 독립기념일 행사가 어제 광주여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광주와 전남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이주민 600여 명이 참석해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스리랑카 전통예술 공연과 종교의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2만 5천여 명의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서울과 안산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9도, 여기 찬바람이 초속 3m로 강하게 불어오면서 체감온도 무려 영하 13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1도에 머물면서 추위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지만 서해안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호남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 낮은데요. 장성 영하 8도, 나주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남부로 내려가면 영암 영하 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례가 1도, 광양 3도, 순천 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의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에 강풍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겠고요. 내일부터 평년을 되찾으면서 차차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